한국에는 많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더운 지역 사람치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빠르며 머리도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처럼 남북이 분단되었다 통일되었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점도 우리와 비슷하며 지금의 국제 정세도 베트남에 나쁘지 않게 돌아가는 걸 보며 베트남도 한국처럼 성장해 제2의 한국이 될 거란 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인들은 베트남은 한국보다 인구도 많고 땅도 크며 자원도 많아 한국보다 유리하니 한국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 말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한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긴 한국도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지만 우린 보기 좋게 그들의 예측을 깨뜨렸으니 베트남도 그럴 거라 생각한다면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를 제대로 비교해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에 있고 베트남에 없는 것, 바로 사유재산제의 차이입니다. 사유재산 중 가장 중요하고 큰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한국은 부동산이 개인의 완전한 소유이며 공중, 지상, 지하, 심지어 일조권과 조망권까지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헌법 17조와 토지법 42조에 의해 토지의 사용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회주의적 시스템과 국민의식이 자리 잡아 자본주의 발전에 상당히 반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외국과의 계약은 신용에 관한 것이라 계약을 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철칙이 있지만 사회주의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그걸 뒤집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투자하면 각종 세금 혜택과 특혜, 기반시설 설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것을 말만 하면 정부에서 제공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유치하지만 막상 공장이 설치되면 기술의 탈취와 약속의 미이행 등 엄청난 부담과 손해를 해당 기업에 끼치며 마치 자국 인민을 수탈하듯 외국 기업을 수탈합니다. 이런 사회주의적 생각으로 남의 것을 털어먹으려는 자들이 정권과 결탁해 있으니 장기적 투자를 외국 기업과 자본이 하기 부담스러우며 장기적 신뢰와 신용이란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가 베트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무지에서 나온 용맹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베트남의 거대 재벌 빈그룹은 부동산과 유통으로 성장하였지만 이를 정리하며 핸드폰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철수하고 독일차와 합작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다 적자가 나자 철수해 기업을 믿고 산 소비자의 신뢰를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핸드폰 사업에 진출하며 한국을 뛰어넘겠다, 자동차에 진출하며 한국차를 몇 년 안에 뛰어넘겠다 공언했지만 그렇게 기술과 노하우가 없는 회사가 갑자기 진출해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한국의 번영은 존재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지금의 산업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행착오 그리고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연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즉 단계별로 저가, 저기술부터 적응해 지금의 고급 기술을 차례로 익힌 것입니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3,000불 근처이지만 그들에 비추어 한국이 3,000불 근처일 때 우리의 산업 구조를 본다면 베트남과 상당히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 당시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산업을 가지고 세계의 자사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었으며 오일쇼 끝에 중동의 건설을 주도하며 기술과 신뢰를 쌓은 국가입니다. 지금의 베트남이 그런 기술과 경험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베트남이 한국과 다르냐 말한다면 첫 번째, 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베트남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59%, 대학 진학률은 28%에 불과합니다. 대학 진학률보다 심각한 고등학교 이수율은 그 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한국의 3,000불 시절 고등학교 이수율은 75% 이상에 달했고 이는 검정고시 시스템을 제외한 결과이니 실제 고등학교 학력 검증을 마친 퍼센트는 더욱 올라가 베트남은 우리와는 다른 사회적 시스템과 의식 구조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질 높은 교육이며 그걸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지 그걸 사회 시스템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소외된 교육, 자국 브랜드가 없는 산업, 반자본주의적 법과 사상, 이런 점을 가지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를 고치지 않으면 베트남은 저소득 중진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행동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우등생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라. 우린 일본을 연구하고 일본의 방식으로 발전했으며 나중에는 미국의 방식으로 우리 체질을 바꿨습니다. 닮고 싶은 방식을 따라하며 뛰어넘으려 연구한 것입니다. 지금의 발전된 한국을 보며 전 세대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며 더 혁신적이고 선진화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우리를 닮고자 하는 수많은 나라를 보며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